네, 어서오세요. 자, 오늘은 이더리움의 경쟁 코인들 특징 한번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짧게 정리하면, 이더리움에서 이더리움 2.0으로 업그레이드 되면, 일단은 채굴 방식이 작업증명에서 지문증명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초당 처리하는 트랜잭션 수가 15개에서 이제 14,000개로 늘어나고,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속도가 느리니까 수수료가 비쌌는데, 이렇게 속도가 빨라지면 수수료를 높게 측정할 필요가 없을 거다. 그래서 수수료가 낮아질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더리움에서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2.0 업그레이드 한 것보다도 메리트가 있냐? 그러면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게 아니다 라고 하면 2.0으로 업그레이드 하면 먹힐 가능성이 높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죠. 그러면 솔라나, 에이다, 아발란체, 폴카다, 테라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솔라나 먼저 볼게요. 일단은 속도는 이더리움 2.0으로 업그레이드 해도 솔라나가 훨씬 빠릅니다. 나스닥이나 비자카드는 물론이고 뭐 구글이나 뭐 이런 거랑 비교해도 전혀 밀리지 않을 정도의 처리 속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속도로만 단순히 체크하면 이더리움 2.0이 돼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2.0을 업그레이드 했는데 이더리움이랑 비슷하거나 적거나 하면 그냥 흡수될 가능성이 높은데 업그레이드 한 것보다도 훨씬 빠르다는 거. 그리고 수수료도 거의 제일 저렴한 수준이에요. 0.00025달러니까 뭐 1원보다도 적은 거 아닌가요? 해서 엄청나게 싸고 빠르다. 그러면 단순히 이게 싸고 빠르면 최고로 좋은 건데 다른 코인들이 못해서 이걸 안 하는 게 아니죠. 아직까지 그런 기술력이 제대로 구현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사건 사고들이 많습니다. 보면은 솔라나 랩스의 서비스 워몰이 자금 해킹당한 적도 있고 네트워크 마비 이게 심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2022년 1월도 총 9차례 네트워크 문제 발생 전적이 있고 이런 문제가 생기면 갑자기 솔라나 가격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요 로닝 네트워크라고 엑시 인피니티를 주동하는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있는데 솔라나 기반으로 만든 건데 7,600억이 털렸다라고 지금 막 떠드는 거를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이런 식으로 네트워크에 취약하다라는 단점이 있어요. 이더리움 2.0으로 업그레이드 한다고 해서 솔라나의 가격에 영향받을 일은 다른 코인들에 비해서는 좀 적겠죠. 왜냐면 확실히 메리트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속도나 수수료나. 근데 이제 솔라나가 실제로 안정화가 되고 있느냐, 그리고 이게 트랜잭션을 몰려도 괜찮냐, 이런 게 개선이 되지 않다라고 한다면 솔라나도 결국은 이더리움을 먹힐 가능성이 높겠죠. 추가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DEPS라는 게 있는데 뭐냐면 이더리움을 위해서 개발되고 있는 DEPS, 솔라나 위해서 개발되고 있는 DEPS 이런 식으로 다 써놓은 거예요. DEPS가 3,000개고 나머지 다 합쳐도 얘보다 적어요. 그래서 우리 그 시총으로 봤을 때도 이더리움 위에서 올려서 개발되고 있는 DEP, 나머지에서 개발되고 있는 DEP 시총으로만 따져도 사실 차이가 크게 나고 실제로 DEP 개수로만 봐도 차이가 크게 납니다. 요거의 출처는 젠글이에요. 요거 기준으로 이제 설명드리는 겁니다. 이제 젠글에서 평가를 한 거 보면 나스닥 서버급의 속도를 자랑한다, 빠르다 뭐 이런 얘기죠. 그리고 우수한 확장성 덕분에 솔라나 상태계는 디파이 뭐 이렇게 빠르게 성장 중이나 아직 킬러 DEP은 다소 부족한 상황. 유명한 DEP이 없다라는 거죠. 선도에 나갈 수 있는 DEP이 없다라는 거죠. 3,000개 중에 좋은 게 예를 들어 10개라고 하면 500개 중에서는 괜찮은 게 1개, 2개? 이 정도밖에 안 나오니까 킬러 앱 자체가 좀 부족하다 뭐 이런 얘기인 거고, 향후 방향성은 메인넷 업그레이드보다는 생태계 확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 생태계 확장보다는 이 아래에 있는 게 더 중요하다 보는 거예요. 탈중앙화 수준도 빠른 속도로 개선되고 있으나 최근 셧다운으로 인한 중앙화 논란 존재. 그래서 셧다운을 얼마나 잘 피해가는 쪽으로 할 수 있느냐, 이런 게 중요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에이다를 비교하면 에이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속도 자체는 250이래요 TPS가. 근데 이제 하이드라 업데이트를 통하면 50만에서 100만까지도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체크할 건 요거죠. 이더리움 2.0 업그레이드 되면은 에이다가 지금 현 상황으로는 밀려요. 그리고 다른 것도 막 엄청나게 좋은 게 아니에요, 지금 에이다 상황 자체가. 근데 요 업데이트가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라고 하면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요 업데이트가 늦춰진다라고 하면 가격이 좀 떨어지겠죠. 최소한 이더리움 2.0에 비해서 비슷하게 요 업데이트를 맞추거나 아니면은 차이가 얼마 안 나게끔 해야지만 어느 정도 가격 방어를 할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에이다가 쓸 줄 아는 개발자들이 몇 명 없는 개발 언어래요. 그래서 뭐 어려운 것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쓰는 사람이 별로 없대요. 그래서 에이다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거를 가지고 정립을 한 다음에 개발에 들어가느라고 개발이 좀 늦춰졌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개발 자체가 늦어졌기 때문에 DEP도 적은데 해당 언어를 쓰는 사람도 없어. 그래서 DEP이 별로 없는 거예요. 결과론적으로는 이 업데이트를 이제 제대로 하지 않으면은 메리트가 크게 없는 이런 상황인 거죠. 에이다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하면,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더리움에서는 스마트 컨트랙이라는 기능이라면 기능? 뭐 이런 게 이제 있는 건데, 요게 굳이 없어도 되는 데에서도 스마트 컨트랙을 어쩔 수 없이 넣어야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에이다는 꼭 필요한 곳에서만 스마트 컨트랙 방식을 차용한다는 거예요. 이더리움은 스마트 컨트랙 방식을 계속 이렇게 해야 돼서 쓰잘데기 없는데 트랜잭션 처리나 그런 수수료나 이런 게 들어가는데, 얘는 필요한 곳에서만 사용하고 필요 없는 곳에서는 사용 안 한다, 개념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볼게 아발란체인데, 아발란체는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죠. 국내 거래소에 상장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조사를 좀 해보니까 이더리움의 대체 코인의 성격이 큰데, 쉽게 말하면 이제 이더리움이 속도도 느리고 수수료도 비싸. 근데
근데 우리는 속도도 빠르고 수수료도 싸. 그리고 이더리움이랑 호환되게 만들었다. 요건 거예요. 그리고 디앱 구동 상황이 활발하다. 그래서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디앱이 이제 활발한 게 왜 그러냐? 이더리움에서 쉽게 넘어올 수 있기 때문이다. 근데 이더리움 2.0에 비해서는 속도도 느려. 수수료도 어떻게 될지 몰라. 이게 더 싸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굳이 아발란체를 쓰겠냐 이거예요. 솔라나랑 에이다 같은 경우에 이더리움 2.0이 되어도 더 나은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발란체 같은 경우에는 이더리움 2.0이 되면은 더 나은 부분이 없어. 물론 나중에 개발을 통해서 더 나은 부분을 만들 수도 있죠. 근데 지금 나와 있는 걸로만 더 보고 따지면 이더리움보다 더 나은 게 없는 거죠. 그러면 이더리움 2.0이 되면 솔라나나 뭐 에이다가 떨어지는 것에 비해서 아발란체는 훨씬 더 많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애초에 성격 자체가 기존에 있던 이더리움을 대체하는 성격을 만들어주는데 2.0을 업그레이드 되면서 이더리움 2.0에 비해서도 성능이 떨어져. 이러면 가격이 훨씬 더 많이 떨어질 수 있다는. 그리고 이제 테라인데 테라 같은 경우에도 속도는 일단은 이더리움 2.0을 업그레이드된 것보다는 좀 느려요. 수수료도 그나마 여기 있는 것들 중에서는 좀 비싼 편이고, 근데 이제 테라 같은 경우에는 낮은 탈중앙성이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낮은 토큰 분산도라는 얘기가 자주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중앙 집권화 되어 있다라는 거죠. 코인도 특정 지갑에 몰려 있고 노드 같은 경우에도 몰려 있기 때문에 그러한 낮은 탈중앙성으로 인해서 리스크가 여러 개 가지고 있다. 분산화가 잘 되어 있는 경우일수록 외부에 있는 공격에 대해서 이제 안전한 건데 얘는 그렇지 못하라는 거죠. 정리를 하면 이더리움 2.0이 딱 됐을 때 우위를 가지는 것들이 있냐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더 좋고, 수수료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냅두고, 에이다 같은 경우에도 속도가 더 높을 수 있는데 이 업데이트를 무조건 해야 되죠. 잘 모르겠으니까 이제 노란색으로 두고, 이런 거 말고도 본인들이 이더리움에 비해서 더 나은 특징들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아발란체 같은 경우에 더 나은 점이 없는 거죠. 폴카타 같은 경우에는 속도가 조금 더 우위를 가지고 테라 같은 경우는 속도는 더 낮고,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나마 지금 녹색깔이 칠해져 있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이더리움 2.0 업그레이드가 끝나고 나서도 계속 이더리움이랑 경쟁할 수 있는 애들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아무 색깔도 안 칠해져 있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이더리움이랑 경쟁하기 위해서 요 부분에서 녹색이 쳐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이걸 다룬 이유가 있어요. 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더리움의 경쟁 코인이라고 불리는 애들이 지금 비트, 이더리움, 리플 이 다음에서 줄 세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네들의 시총이 많이 차이도 안 나요. 그래서 이더리움 2.0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업그레이드 되느냐에 따라서 누군가는 이더리움의 경쟁 코인으로 요 자리에서 계속 유지할 테고, 어떤 코인은 이더리움한테 파일을 뺏겨서 시총이 저 아래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한번 이더리움이랑 경쟁 코인들을 한번 좀 조사해봤고, 여러분들이 이제 장투를 하실 때 혹은 이번 불장에 새로운 코인을 들어가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어떤 게 사는 거에 더 좋을까, 이런 거를 도움 되시라고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까지만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